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이제 목표가 간 종목이 있으니까 리뷰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시장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국내 증시가 뭔가 미국의 이런 하락세나 일본 증시의 하락세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위안을 삼아야 될지 참 난감한 시장인데요. 자, 그래도 우선은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우리가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이런 관계, 이 관세, 이거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개별적으로 붙어가지고 좀 매매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환율의 상승이 물론 이제 이 전반적으로 시발점이 됐던 거는 관세 정책이죠. 이 관세에 대한 이런 우려감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계속해서 위안화 절하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은 우리나라 이 원화 가치도 좀 하락 동조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이 결국에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약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와주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이 환율의 외환시장의 이 흐름에 좀 동조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게다가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상황에서 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파월의장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속성을 좀 보여주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쪽과 관련해서는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이 섹터나 이 테마, 이쪽만 잘 공략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트레이딩 뷰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미국장에서 제가 봤었을 때 제일 특이점은 이 주가의 큰 변동성, 물론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상하폭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은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가하는 구조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채권 자체를 누군가 팔았다. 그럼 결국에 그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팔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듯이 이 관세 카드를 이용을 해서 금리의 수준을 조금 떨어뜨리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중국이 만약 국채를 정말로 팔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 다시 올려버린다면은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약간 조금 어긋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가 조금은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할 이유가 아닌데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정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비벼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관하게 움직이려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정책주들, 아직까지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정책주 하나 편입을 할 거고, 자, 리뷰를 먼저 할게요. 리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페트론, 페트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이제 1차 목표가 지난번에 이제 달성을 했었고, 이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한 26%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2만 원 정도 가격대 되면은 한 번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 신약개발 관련된 기업들, 또는 최근에 ABL바이오나 퓨처캔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신약개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경기와 상대적으로 무관하면서 관세와 무관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 달린 부분들은 솔직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올 상반기에 또 세계 처음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 당뇨 비만 치료제인 이 PT403 임상 1상에 대한 개시 기대감이 붙어 있고요. 26년도
29년도 말 정도 되면 임상 일상이 완료가 되면서 뭐 30년도부터 폼워커가 뭐 따낼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는 걸로 가고요. 대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익을 일부는 좀 챙겨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우선은 요 구간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구간을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전에 이제 신고가 구간인 12만 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어제 편입한 종목인데 좀 빠졌어요. 예,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오늘 한 4% 정도의 조정세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물론 매수하고 나서 수익권에 살짝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은 매수가 대비해서 좀 빠져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책주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제 5월달, 4월달 투자를 했었을 때,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공략해볼 만한 키워드는 결국 정책과 관련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STO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지금 당장 부각받지 못하더라도 이 손절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한 STO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어주면서 또 시세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장중에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5,17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목표가는 5,450원인데 뭐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이 종목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 이 방한 관광객 수라고 할까요?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작년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후면세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대응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추세 자체 뭐 조금 내려오더라도 뭐 21선 정도까지 내려오더라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말씀드린 5,450원 목표가 전략 바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크로도 그렇고요. 뭐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주 중에서 AI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도 한 종목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16,770원, 종목명은 마음AI라는 기업입니다. 자, 마음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을 잡고 있는 게 뭐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럭스 또는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AI 강화위원회에 뭐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각을 받지만 저는 이 AI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왜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고요. 제조 기술 상당히 뛰어나지만 이 AI 소프트웨어나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지금 미국을 앞서려고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번에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본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취한 문제점이 있는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거든요. 뭐 그전에는 물론 뭐 HBM 관련해서 뭐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수혜를 갖고 오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AI 산업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챗GPT 마찬가지고 그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델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딥시크나 그 후속 제2의 뭐 딥시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후보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선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 고점 대비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세를 좀 돌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물론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인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비켜나갈 수 있는 정책주들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마음AI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나 음성, 뭐 시각을 기반으로 이제 AI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요 대선 후보들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고,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 김문수 이번에 이제 그 후보도 여태로 이제 후보가 되실 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도 지금 AI 쪽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특정 후보에 관련된 종목이다 접근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이 현재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약점을 오히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8,600원 말씀을 드려보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8시 10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4월 달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잘만 종목 골라내면 큰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빌바이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70% 가깝게 비중 적지 않게 태워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퓨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기업들, 관세와 무관한 종목도 아직까지 저가면서 이게 많고 중국의 바이오텍 산업에 대한 견제, 이 미국의 견제 관련된 또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오늘 8시 10분에 말씀드려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